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타 교정 전문 혀제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교정과에서도 막 치석 제거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해야죠. 네, 왜냐면 흡수화된 치태인 거죠. 그러니까 세균막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잇몸뼈가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치석 제거는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런 치석 치태 말고 아예 치아가 이렇게 패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파였죠, 여기. 아침에 계란 먹고 나오면 여기 하얗게 이렇게 쳐져. 그런 경우는 원인이 뭐예요? 이갈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치경부라고 하는 거죠. 치경부라가 뭐냐면 치아의 머리와 뿌리의 경계부가 있어요. 그 경계부에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인에 에나멜이 사실은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얇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도와 강도가 다르겠죠. 에나멜 안쪽에는 덴틴이라고 해서 상아질이 있는데 걔는 약간 좀 물렁물렁해요. 에나멜과 덴틴, 그다음에 시멘tum 사이에 이 약간 에나멜의 뾰족한 부분이 쪼가리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건물을 보면 사실 이 구석구석에 시멘트가 조금씩 깨져 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중을 받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렇게 파임 증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갈이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게 파여요. 대부분 첫 증상은 사실 시림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게 되면 덴틴이나 시멘텀이 노출이 되게 되면 거기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 관은 사실은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관이고 그 안에 물로 차 있죠. 그래서 바람을 씩 쐬거나 아주 단 거를 먹거나 찬바람이나 찬 음료를 먹으면 찌릿 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증상이에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파이고 어쨌든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에 의해서 치아 패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갈이 장치나 이악물기, 스플린트, CR 스플린트를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저도 사실은 심해요. 이갈이가 심해서 저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큰 어금니 두 개를 신경치료까지 했어요. 금이 가고 깨지고 마지막 단계가 패인 증상인 건가요? 금은 사실 모든 치아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치아는 힘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금은 있는데 그 금이라는 게 신경에 자극을 줄 정도의 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치아들을 봐서 형광이나 이런 걸 쭉 뿌려보면 아주 미세금이 다 보여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사실은 인프렉션이라고 하는 폐임 증상이랑 좀 다른 게 여기는 그냥 강한 힘에 의해서 계속 누적돼서 파인 거고 금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럼 치아 패임이 있는 경우에는 네. 교정이 어려워요? 그렇진 않죠. 교정은 치아가 패였건 안 패였건 치아 주변에 있는 뿌리 주변에 있는 뼈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폐임 증상과는 상관없고 신경치료를 했건 크라운을 했건 레진 치료를 했건 GI를 했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폐임 증상이 너무 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치아들이 이동을 하면 부딪히는 힘이 발생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합에서 이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폐임 증상은 이제 시리거나 또 불편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하거나 지각과민 처치라는 것도 보험 진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과민 처치를 하고 병행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정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송곳니가 많이 부딪혀서 폐임 증상이 생겨서 이분 보시면 사실은 송곳니뿐만 아니고 뒤쪽에도 많이 파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펴드리고 교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거죠. 이분은 사실은 발치 교정을 하셨어요. 돌출입이 있어서 틀어진 다음에 치경 부위가 굉장히 많이 파였는데 교정 치료 끝나고 나서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레진 치료로 간단하게 예쁘게 치료를 해드렸죠. 네. 치아 폐임이 있다고 해서 교정 치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아요. 송곳니여서 눈에 띄어서 그렇지 소구치 부위에 파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갈이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교정 전문이나 아니면 이제 구강내과 이런 분들 찾아가셔서 스플린트를 제작을 하시고 주무시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등치가 되게 크거든요. 대신 갈리도록 하는 거죠, 치아들. 오늘은 치아 폐임이 과연 무언가, 왜 일어나는가, 교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아 폐임은 대부분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 악물기가 사실은 이갈이보다 더 안 좋아요. 이를 가는 사람보다 이 악무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턱관절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치아가 많이 파이고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랑 사실 교정이랑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교정 전문의 찾으셔서 예쁘게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